안녕하세요. 다시 정말 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고자를 사업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프로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조금 너무 규칙적이지 못하게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 같은데, 틈틈이 영상을 올리도록 할 테니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보자르 학생 인턴 스타주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의 제목을 보시고 인턴? 한국시 정규직 전환 계약 인턴? 일자리? 취업?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물론 보자르 학생 인턴에서 취업까지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자르 학생 인턴은 보자르 졸업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과정이고 그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니버시티 때랑 비교했을 때도 그 결이 조금 다르거든요. 보자르 학생 인턴은 학사 때 5학기 전까지 한 달 기간. 근데 이게 코로나 이후부터 이제 15일로 아예 바뀌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드렸긴 했거든요. 이제 학교마다 보통은 인턴 기간 전에 보통 학교 측에서 정보를 주긴 하니까 그 부분 학교랑 얘기하시면 되고, 석사 때는 4학년 2학기 동안 3달간의 기간 동안 해야 돼요. 보통 학사 때는 이제 2학년을 마치고 3학년 올라가기 전 여름방학 때 많이들 합니다. 석사는 만약 교환학생을 떠날 시에는 인턴을 안 해도 돼요. 인턴 또는 교환학생 중에 선택을 하는 겁니다. 저는 학사 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측의 배려로 이제 인턴을 2주만 해도 된다고 하셨고 2학년 여름방학 때 완료했어요. 그리고 석사 때는 사실 제가 살면서 한 번도 교환학생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한국 학교에서도 교환학생을 안 해봐서 이번만큼은 이제 마지막 학생으로서 교환학생으로 마무리를 하자라고 해서 이제 알아본 결과 교환학생을 가는데도 나이 제한이 있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제가 가려는 학교들이 다 나이 제한이 있어서 저는 선택의 여지 없이 인턴을 2학기 동안 3달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학교마다 다를 테니까 각 학교별로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자르 인턴은 이제 뭐 과마다 다르겠죠? 근데 이제 아트과 같은 경우에는 아티스트 밑에서 일하기도 하고 뭐 갤러리, 뮤지엄, 뭐 무대 미술, 영화, 음악 작업하시는 분, 전시 공연, 기획 회사 이런 데 등등으로 이제 상작하는 분 또는 예술 관련해서 이제 일을 주로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트텍사일과인데 저희 과는 이제 아트과이기도 하지만 공예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앞서 말한 것들과 더불어서 공예과 밑에서나 텍스타일 또는 뭐 패션 회사 무대 의상 등에서도 일하기도 합니다. 디자인과는 뭐 디자인 스튜디오, 개인 디자이너, 디자인 회사 등등에서 일을 주로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막 무조건 막 이 과는 이렇게 가야 돼 이런 것보다는 본인의 뭐 관심사나 본인의 작업 방향에 맞춰서 인턴을 찾는 것 같습니다. 보자르 인턴 정보는 첫 번째로 학교에서 이메일이 자주 와요. 학교 측에 인턴이 필요한 예술 관련 분야의 사람이든 회사든 뮤지엄 등등 이제 학교 측에 연락을 하면 학교 측에서 전체 메일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뭐 이때까지 이런 정보를 이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해서 뽑는 경우도 있고 저희 학교만 이런 건지 다른 학교도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턴을 해야 할 이제 시기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인턴을 해야 될 학년, 2학년이랑 4학년들에게 학교 이메일로 지금까지 학교 학생들이 했었던 모든 스타주 연락처를 PDF로 5년인가 6년짜리 자료를 보내주세요. 그때 학교에서 보내준 5년간의 자료인데 정말 많아요. 14페이지거든요. 보이세요? 이거를 다 정리해서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어떤 전공 학생이 했었는지랑 위치랑 뭐 연락처들. 그래서 그 자료에서도 내가 이제 마음에 드는 인턴 할 곳이 있다면은 거기에 있는 연락처를 통해 직접 컨택을 해도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방식인데 일자리 구인 사이트겠죠? 뭐 보통 회사 쪽으로 일을 구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제 뭐 링크드인, 인디드, 글래스도어, 패션잡 등등의 다양한 사이트들 통해 원하는 곳을 찾아서 세베, 뭐 모티바시온, 포트폴리오를 보내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분야는 회사 쪽이 아니라서 이쪽으로 해보진 않았어서 잘 모르는데 좀 소수긴 하지만 있긴 있더라고요. 이제 세 번째로 이게 가장 흔한 방법인 것 같은데 직접 발품 팔기입니다. 이제 개인 아티스트나 아티장 뭐 또는 구인을 따로 올리지 않는 곳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프랑스는. 그래서 이제 그곳에 지원을 하고 싶으면은 직접 그분 또는 이제 그곳에 컨택을 해서 지원을 하는 방식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학사, 석사 두 번 다 이런 식으로 구했고 주변인들 보면은 다 발품 팔기로 구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보자르 인턴은 먼저 본인이 인턴 할 걸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쪽에서도 이제 인턴 수락을 하면 학교 측에
콩봉시용 스타주를 작성하여 보내요. 이제 콩봉시용 스타주는 이제 학교 측에서 보통 나눠주는데 그 폼을 저의 정보, 스타주 할 곳의 정보, 기간, 스타주 구하는 동안 뭐 물질적인 보상, 급여 뭐 아니면 숙박 제공 등등의 이런 걸 받느냐의 여부를 작성하고 담당 교수의 사인을 받아서 학교에 이제 스타주 담당하는 이제 부서에 내요. 그러면 학교 측에서 이제 콘타를 작성해가지고 제가 인턴할 곳에다 보내주고 거기에 사인을 하면 이제 인턴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참고로 프랑스에서는 학생 인턴 기간이 2달 이하일 경우에는 고용주가 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모자라 학생 인턴을 한두 달 이하만 할 경우에는 이제 급여 없이 인턴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턴을 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저의 학사 인턴 구하던 시절, 제가 이제 학사 인턴을 구하려고 했던 시기에는 제가 공예가와 아티스트라는 이제 두 키워드를 동시에 안고 가다 보니까 진로를 조금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예가 한 분과 아티스트 한 분 이렇게 완벽하게 갈려진 상태로 스타주를 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고, 코로나 이제 시기라 일하는 기간이 다행히 딱 최소 2주만 이제 하면 됐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으로 저는 이제 숙박에 돈이 안 드는 도시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앙제에는 이미 제가 집이 있었고 낭트에도 숙박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최대한 이제 앙제 주변, 낭투 주변 쪽에서 구하려고 목표를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했던 방법은 구글링이에요. 되게 엄청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죠? 구글링이나 뭐 구글 매매 앙제 및 낭트 주변에 텍스타일 관련 아틀리에, 텍스타일 아티스트, 뭐 공예가 전부 다 이렇게 제가 리스트업을 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 했던 리스트업이거든요. 이렇게랑 이렇게 그러고 그 위에 이제 제가 막 찾으면서 바로바로 메모를 하면서 작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엑셀로 제가 또 정리를 또 해놨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아티스트 이제 공예가들의 이름 그리고 위치 연락처 그분들의 좀 작업 스타일 어떤 거에서 내가 흥미를 느꼈는지 메모에 적어두었고 제가 이제 세베나 모티바숑을 보냈는지 그것에 따라 답변이 왔는지 답변이 왔다면은 그곳이 스타주를 받아주는 곳인지 아닌지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할 수 있게끔 해서 기록을 해두었어요. 여기서 이제 팁이 하나 있는데 각자 이제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있잖아요 다들.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일단 이메일을 다 보내야 돼요. 되게 다들 이제 딴 곳에 팠는데 내가 거기야 말고 딴 데 가고 싶으면 어떡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답장을 아예 안 주는 곳들도 많고요. 너무 가고 싶은 곳이었지만 너무너무 그분과 스타주를 하고 싶지만 그분이 아예 스타주를 안 받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붙고 나서 컨트라에 사인만 안 하면 아직 이 계약은 체결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많이 보내놓고 그 다음에 본인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질 수 있겠죠? 왜냐면 제가 실제로 위탁년 친구들한테 나 이제 인턴 구하는 시기인데 너는 어땠냐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프랑스인들도 외국인과 그렇게 다르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막 심한 친구들은 막 메일을 100통을 보내는데 겨우 2통의 답장을 받았다 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좀 걱정이 돼서 저는 최대한 많이 보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학생 인턴 당시에는 저는 19개의 곳에 지원을 했고 그중 8곳에서 답변을 주셨어요. 반 조금 안 되게 답을 주신 거죠. 그중에 5곳에서나 저의 인턴 수락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중 저는 가장 제 마음에 드는 2곳을 골라서 한 곳은 낭튼 근처의 소도시에 자수 위주의 텍스타일 작업을 하시는 아티스트 한 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자수로 작업을 많이 했어서 그분과 직조 아틀리에 겸 1인 회사를 운영하시는 텍스타일 아티장이자 디자이너이신 분 그분과 각각 5일, 10일 정도 인턴을 하기로 결정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담은 이때 불어가 정말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 프랑스가 정말 많이 미흡했거든요. 근데 강제로 하루 종일 아침에 이제 눈 떠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프랑스어로 이야기해야 되고 물론 가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언어가 미흡해서 다 하고 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엔 제가 전에 프랑스어 공부 팁 영상에 올렸던 건데 그랬던 문장들을 집에 와서 사전을 찾아가면서 써서 적어놨었어요. 그래서 문장작을 매일 밤에 하고 잤었는데 이 때문에 되게 많이 그 당시에 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한국인 유학생들 물론 한국에 여름방학 동안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이제 한국에서 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 프랑스어 잘 못하는데 외국인인데 프랑스인도 힘들다는데 외국인이 어떻게 여기서 인턴을 해 이러면서 도전조차 안 하는 경우도 가끔 봤거든요. 저는 너무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일단 도전이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때 이제 프랑스어가 늘은 것뿐만이 아니라 프랑스에서 작업자로서의 삶이 어떤지도 알게 되고 그분들께서 이제 작업자들이 알면 좋을 만한 정보들도 되게 많이 챙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알찬 인턴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석사 때는 이제 프랑스에서만 배울 수 있는 텍스타일 테크닉을 배우는 것과 세라미스트 분하고 인턴을 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3달의 기간이니까 다른 도시로도 좀 더 확장해서 서칭을 했었습니다. 구하는 방식 자체는 학사 때와 동일했어요. 이제 구글링하고 구글 맵에서 찾고 또다시 이런 식으로 또 엑셀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좋은 이유가 눈에 확 정리가 돼서 보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7개의 정보를 제가 찾아냈고 저랑 맞을 것 같은 인터뷰 장소들 그리고 그중에 12곳에 지원을 했어요. 그러고 7군데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도 3곳에서만 인턴 수락을 해주셔서 그중에 이제 제가 2곳을 골랐고요. 석사 인턴은 2곳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이제 한 달간은 알렁송이라는 도시에 국립 레이스 아틀리에가 있어요. 국가 장인들이 거기서 일을 하는데 거기서 한 달간 이제 인턴을 했고 나머지 2달간은 파리에 있는 세라미스트 한 분과 인턴 생활을 했습니다. 기간이 이제 학사 때보다 좀 길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학사 때보다는 좀 더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레이스라는 이제 테크니 엄마와 여러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컨택 방법은 이제 직접 방문을 직접 제가 거기 아틀리에 가는 방법도 있고 전화로 물어보는 방법도 있고 이메일도 있고 문자 보내기 등등이 있겠죠? 저는 학사 때는 전부 다 올 이메일로 보냈고요. 이제 보통 이메일 보낼 때 보자르 인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일 수도 있으니까 학교에서 보자르 스타주에 관해 설명한 PDF를 저희들 나눠주거든요. 그 부분과 저의 모티바시옹, 세베, 그리고 포트폴리오 사이트를 첨부한 뒤에 이런 이유 때문에 당신의 아틀리에에서 스타주를 하는 거에 관심이 있다. 혹시 이제 스타주를 받으시냐? 만약 받으신다면은 직접 만나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다. 바쁘시면 그냥 답변으로 해주셔도 된다. 등등 글을 썼습니다. 실제로 이제 인터뷰 겸 대면 홍대부를 그들이 요청한 곳에 가서는 이제 여기 패드에다가 포트폴리오, PDF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만들어서 보여드리면서 이제 제 작업 설명을 더 자세히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석사 때 같은 경우에는 불어가 좀 늘기도 했고 좀 더 이제 빠른 과정을 원했어요. 왜냐면 이게 기다리는 과정이 되게 저에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기재해 두신 경우에 이제 전화로 직접 전화해서 제 소개랑 스타주를 구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구한다고 하시면 바로 이메일로 모티바숑 세베 포트폴리오 사이트를 보냈습니다. 전화를 이제 안 받는 경우에는 이래서 전화를 드렸다. 지금 이메일로 모티바숑 세베 등을 보내놨으니 시간 되실 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남겨두었고요. 확실히 학사 때는 이제 답변 기다리는 동안 이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기다림이 너무 지옥이었거든요. 근데 석사 때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거절도 빨리 당할 수 있고 압세트도 빨리 당할 수도 있으니까 빠르게 구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컨택하는 방법이 정답이라는 건 없겠지만 이미 이제 일을 하고 있는 프랑스인 친구들한테 이제 물어봤거든요. 실제로 인턴 말고 이렇게 일자리를 구할 때는 어떤 식의 방법이 가장 적합하고 제네럴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메일로 보내는 게 가장 일반적이라고는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답변도 원래 늦는 것도 당연하고 보통 친구들 말로는 2-3주 내로 답이 안 온다. 그러면 이제 안 된 거라고 생각을 하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참고로 제가 학사 때 한 달 뒤에 답변을 받은 적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프랑스는 싸대뻥이다. 세베는 이미 프랑스 보자르를 지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작성 방법에 대해서 이미 익숙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이미 저희는 그걸 작성한 뒤에 학교에 들어왔으니까. 간단하게 담은 내용만 말하면은 이름, 생일, 근데 나이를 쓰는 게 낫다고 하는 프랑스인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학교, 전공, 학년, 집, 주소, 핸드폰 번호, 이메일, 작업을 볼 수 있는 사이트 링크, 학위, 자격증, 다룰 줄 아는 테크닉, 일한 경력, 전시 경력, 언어 능력 등등이 있을 거고 세베 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에 세베 폼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정말 아주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마음에 드는 폼으로 만드시면 되고 저는 학사 때는 그냥 인터넷에 나오는 폼에다가 제 거를 이제 험플리하는 식으로 했었고 석사 때는 제가 좀 더 신경을 쓰고 싶어서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로 제가 직접 디자인을 해서 만들었어요. 모티바숑은 구글에 치면 폼이 다 나와요. 이제 그거 안에서 쓰면 되는데 표현도 솔직히 인터넷 치면 많이 나오긴 해요. 예시로 영상 마지막 부분에 제가 모티바숑이 쓸만한 프랑스어 표현을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아예 요구 안 하는 것도 있고 요거 안 해도 보내는 친구도 있고 요구해야 보내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제작하는 친구들은 이제 PDF 파일로 해서 보내는 친구도 있고 시트웹으로 해가지고 링크를 보내는 친구도 있는 것 같고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학사 때는 제가 2학년 2학기 빌령 때 코로나로 인해서 화상으로 이제 빌령이 이뤄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약간 작업의 연장선으로 모든 소통이 다 뉴메릭하게 바뀌었다라고 해서 인터넷 사이트라는 어떤 뉴메릭한 공간에 작업들을 아코사주 한다는 컨셉으로 2학년 때 했던 작업을 모두 담아놓은 사이트 웹이 하나 있었거든요. 물론 이것도 작업이었긴 한데 그래서 학사 때는 그 사이트 웹을 보냈어요, 저는. 그리고 혹시 몰라서 인터뷰를 봤던 곳에는 아이패드에 다 PDF 파일 버전으로 모든 작업 설명들이 들어간 거를 가져갔고 석사 때는 제가 인스타그램 작업 계정을 만들어서 지금까지의 모든 작업들을 다 아카이빙 해두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계정에 링크를 같이 보냈습니다. 다시 모티바시옹으로 조금 돌아와서 프랑스어 표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한다면 일단 정보가 뭐뭐가 들어갔냐면요. 저는 제 학교, 학년, 전공, 인턴을 원하는 기간, 일을 시작할 할 수 있는 가능한 날짜가 언제부터인지, 제가 기존에 어떤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왜 이곳에 지원을 했는지 등등 간단하게 한 페이지 안에 딱 들어갈 수 있게 적었어요. 그때 적었던 거를 토대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보통은 이제 제목 쓸 때 보통은 오브제, 누부앙, candidature pour un stage. 그래서 처음 시작은 그냥 Madame Monsieur, je suis en M année, 뭐 deuxième année, troisième année, quatrième année de 나나나 전공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다텍스틸 이렇게 적었죠. 그리고 뭐 당진 에콜 데 보자 나나나 자기 지역 그러고 주섹션 스타지 pour la période 그러니까 내가 찾는 기간이 언젠지 그래서 원하는 시기 기간을 딱 적었고요. 저는 21일 동안 이 정도 기간에 하고 싶다 이렇게 적어놓고 disponible de 나나나 가능한 날짜 je me permets de soumettre cette candidature pour une expérience dans votre atelier ou entreprise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누군지 말했고 기간 말했고 언제부터 가능한지 말했고 너희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 라는 걸 밝혔죠. 그 다음엔 저는 이제 일한 경력 또는 뭐 경험을 적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 이제 한국에서 세라믹 디자인 전공을 했으니까 세라믹 디자인 전공을 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런 일한 경력이 있다. Après avoir étudié 나나나 뭐 디자인 세라믹 en Corée j'ai travaillé dans 나나나 뭐 저는 이런 경력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은 아직 스타주 관련해서 경력이나 경험이 없는 경우를 예시로 제가 얘기를 하자면은 en accord avec ma spécialité actuelle 지금 현재 전공 j'aimerais avoir une expérience de travail dans l'atelier ou l'entreprise. 그다음에 je n'ai pas encore d'expérience de travail dans un atelier, mais je suis convaincue que je m'adapterai aux nouvelles expériences proposées. 이런 식으로 좀 적었어요. 나는 아직 경험이 없지만 나는 되게 이런 거 빨리 배우고 금방 적응할 거야. 이렇게 조금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표현들을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약속 잡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건 되게 프랑스 되게 제네럴한 표현들인데 뭐 afin de vous détailler plus amplement mes connaissances et ma motivation, je reste à votre disposition pour accompagner dans rendez-vous. 뭐 약속 이제 잡으면서 우리 디테일한 거 얘기하고 우리가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가장 뭐 제네럴한 뭐 마무리 있어라고 하면은 뭐 dans l'attente je prie à accepter madame monsieur mes sincères salutations. 이거는 되게 클래식한 마무리 표현이거든요. 뭐 이 정도로 적으면은 되고 사실 조금 한국의 동기서랑 프랑스 동기서랑 조금 다른 느낌이 프랑스 동기서가 되게 더 간결해요. 구구절절하지 않고 깔끔하고 오히려 더 길면은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정말 많은 사람한테 보통은 동기서를 받을 테니까 너무 길면 읽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한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게끔 적으라고 하고 심지어 A4 기준에서 반 정도만 채워도 괜찮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걸 좀 참고해서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가끔 모티바숑을 적으시는 분들 중에 자기의 자소서 같이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내 인생이 어땠고 저쨌고 이런 너무 장황하게. 근데 사실 뽑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게 궁금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 부분을 좀 염두에서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보자르 학교 생활의 한 부분인 학생 인턴 스타주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이제 스타주 찾으시는 모든 보자르 학생분들 권투를 정말 빕니다. 왜냐면 저도 되게 고생했던 기억도 이번에 영상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이 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영상은 보자르 이제 마지막 학년 이자 석사 2학년인 보자르 5학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 또는 보자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또는 DM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